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어렴풋이 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더 갈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게 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 한다는 거 느껴오셨을 것 같은데,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자꾸만 더 스스로 묻게 되고, 사실 답을 알 것도 같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말을 좀 듣고 싶고 이런 기분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좀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 1000년 된 구미호가 자기가 인간이었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번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야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으시지만, 그거 외에 조금 더 내가 지분이 작게 돌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 사실 내 마음은 여기를 더 향하는데,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고, 사실은 그게 진짜 내 원초적인 욕망인데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이 나는 다른 삶이라고 여기서 딜레마가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스티스 카드 그리고 은둔자 카드 보면 다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알기 때문에 더 계속 고민하게 돼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도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뭔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 그렇게 너무 심오한 얘기라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그 둘이 다르시거나, 잘 되는 일과 또 하고 싶은 일이 다르시거나, 뭐 이런 문제로도 볼 수 있겠어요. 나는 뭐 공감 능력이 별로 없거나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할인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재능이 내려졌을까? 난 이걸 바란 적도 없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는 재능이지만 난 갖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난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마법사 카드가 조금 쟁점인 것 같아요. 나는 다채로운 인간인데 마법사처럼 변신할 수 있고 마법 부릴 수 있고, 이렇게만 지금의 이 모습으로만 살아갈 사람은 아닌데 라고 1번 분들 스스로 느끼니까 더 답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나도 정말 보여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있어서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 뭔가 더 잘 나가는, 이제 나보다 먼저 좀 앞서간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마냥 부럽다는 마음보다는 분하다는 마음? 그런 게 좀 들 수 있어 보여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나도 더 잘하는데 이거를 왜 나만 알고 있냐? 그러니까 단순 열등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고 나를 써주지 않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남들을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느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착한 사람 아니라고 느끼고 그냥 이기적으로 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기도 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싫다 싫다 하면서도 해주게 되는 그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 힘든 거 못 보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또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 나는 거기서 쓰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어깨가 항상 무겁고 책임감, 짐이 올려져 있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돼서 돼요. 왜 나는 이런 쓰임으로 소명으로 태어난 걸까? 나 때문에 사는 사람, 나 때문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정작 삶에 애착이 없다. 대체 어느 누가 나를 살게 할까? 그런 사람이 올까? 이런 거에도 조금 확신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 땅에 내려진 걸까? 약간 되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정말 답이 없는 이런 물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그게 궁금해서 영적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위에 그 차원 위에 있는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입을 하시고 공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들한테 내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런 것들로 흘러 들어오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신한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또 구미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변신술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게 빠르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눈, 손 다 빨라서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 볼 때는 되게 다 재능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일본 분들은 뭐든 조금 빠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신처럼 보이는 능력은 사실 일본 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좀 숨기면서 그러니까 둔갑술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애써 내가 이제 평범한 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척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더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일본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일본 분들의 손길, 일본 분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으면서도 또 일본 분들의 진짜 모습, 둔갑하지 않은 그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반감을 가지거나 괜히 이상하게 좀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우도 보면은 되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존재잖아요. 자기한테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 거 그냥 멀리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후련히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 그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 이런 좀 체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넘어가고 다 통달을 했는데 이제는 언제까지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궁금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일반분들 지금 17번째 카드도 보면은 컵이 5개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거는 컵을 어떻게든 또 좀 쓰러뜨리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일탈과 도피, 그리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두 번째 카드를 좀 자세히 보면 컵을 이렇게 건네주고 있어요, 허공에서. 근데 고양이는 자기 옆에 이렇게 컵이 오는데도 딴 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곳을 갈망하고, 지금 나한테 있는 것들은 별로 감흥이 없고 소중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 올 정도로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일상과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분들은 스스로 이 현재를 무너뜨린 채 다른 대안책, 좀 다른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또 그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느끼니까 뭔가 스스로 무너진 기분 느끼고 딜레마를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좀 직업적인 불만족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만 그 정말 빛 좋은 개살구인 거고, 그냥 내 스스로 더 이상 쓸 감정이 없다. 나는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즐겁게 해줄 뿐 난 즐겁지가 않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보면은 데스 카드 나오고 데빌 카드 나오고 카드가 이어서 좀 센 것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좀 종결과 완전한 좀 끝, 화려한 변신 이런 거를 꿈꾸고 계신다. 계속 좀 집요하게 빠져들고 또 놓지 못하는 미련을 두고 집착하고 계신 그런 분야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거는 이게 과연 내 진짜 욕심일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뭐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진로에 대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나는 지금 내가 꿈꾸지 말아야 될 거를 꿈꿔서 불행한 건가? 그냥 이렇게 계속 나는 나라는 사람은 없이, 내 인생이지만 물론 나는 없이 그냥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카드에서 해주는 말은 이제 이것은 카르마이다 이거거든요. 업장 소멸, 때가 아직 안 와서 생겼던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끝에 가까워졌다. 고 스스로 또 일본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된 거 아닌가? 나 진짜 많이 이쯤이면 많이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고생했는데, 이제는 뭐 누가 나를 심판하러 온대도 내가 떳떳하게 나도 힘들었어, 뭐 나라고 안 힘들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이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이 그동안 계속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래,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뭔가 자기 운명의 굴레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좌절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카르마와 연관이 되어서 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조금 더 죄책감이나 걱정 같은 거 없이, 불안감 없이 한 걸음 좀 나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임계점이라고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물이 끓는 온도? 그러니까 100도씨에서만 끓는데 99, 뭐 98, 90, 85. 그러니까 물론 다 뜨겁지만,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기다렸지만 진짜 100이 되어야지만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이 포기하는 온도가 100 바로 언저리. 그러니까 막 97, 96 막 이럴 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다 왔는데
그리고 99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정말 아깝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면.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 인생은 항상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또 포기해야만 하니까 그래 원래부터 태초에 내 것은 없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지하, 지상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하 세계에서 묵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일본 분들의 시간은.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신화 같은 거에서도 페르세포네가 석류 먹고 하데스한테 이제 발이 묶였다 하는 것처럼 뭔가 또 새로운 관문, 새로운 시험 같은 걸 통과해야지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뭔가 죄를 저질러서 아니면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지하에 떨어졌던 사람도 계속 이제 나는 가야만 한다, 올라가야만 한다 라고 외치면 그래 네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또 어떤 기회라도 내려지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쉽지 않죠. 그걸 통과하는 것이. 근데 결국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늘 지하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지하에서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인 거죠. 근데 일본 분들은 따지자면 이미 그 시험을 굉장히 많이 통과하셨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이제 일본 분들이 계속 말했듯이 내가 이걸 놓아야만 하나요? 그리고 나 정말 이거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 있다면 이제 그거 욕심 아니고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꼭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 카드가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볼게요. 후회할 만한 약속? 일본 분들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후회를 할 만한 그 약속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맹세하듯이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단정하듯 말했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 분들한테 제가 변신한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변동성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다채롭게 다른 모습으로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데 계속 말했듯이 나는 이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 봐. 그냥 고정된 이미지로 나를 이제 못 박아 놓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내가 나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그냥 속단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 아직 임계점에 닿지 않은 것 뿐인데 이 물은 안 끓는다고 그렇게 내가 믿어버리는 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 보면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에 사람이 비치잖아요. 거울은 비치는 그런 물체잖아요. 남을 비추는 물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의 영혼을 좀 직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오셨지만 이제 본인은 어떻게 비치는지 그 본인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울은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이 비치는 그런 거울 같거든요. 이거는 또 일본 분들이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 셀 수 없다 라는 것을 뜻해요. 뭐 거울 안에 거울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되게 애들이 자주 하던 말인데 거울에 이렇게 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또 거울이 있고 그 안에 또 내가 있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여다봐도 안 되고 한 모습만 보려고 해도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었는데 지금 이 카드 이미지를 봐도
여자가, 이게 똑같은 여자가 양옆으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거울 속에 소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무래도 이 여자들의 어린 시절 같아요. 그러니까 다 컸지만 크지 않은 그 여자의 영혼일 수도 있겠고요. 자아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생각하는 모습은 나는 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생각을 했지? 왜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양옆 여자들의 딱 중간에 소녀가 지금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중심, 균형 잡기, 그냥 그것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내가 여기에도 손을 뻗칠 수 있고 저기에도 뻗칠 수 있고 또 여기로도 가볼 수 있고 저기로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그게 지금 일본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아, 그 길을 가볼 걸 그랬다, 혹은 다른 길, 혹은 조금 더 돌아서 가볼 걸 그랬다, 빨리 가볼 걸 그랬다, 뭐 이런 후회가 이제 남는 거, 그게 지금 이 소녀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주황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그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 소녀처럼 멈춰있지 않도록 일본 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놓치지 말라고, 거울 속에 나 자신을 가둔 건 나였을지 모른다고.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저기 꽃 보이세요? 저 봄이라고 지금 날씨에 맞게 좀 새로 단장을 해봤는데 예쁜가요? 최근에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요. 오늘 리딩한 주제도 그렇지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뵙는 손님들하고 계속 반복돼서 겹쳤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지금 내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든지, 어떻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미 모르는 사이에 이루었다. 약간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뭐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나한테 이제 올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미리 눈치채고 갖고 싶다고 느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도 결론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느껴지는 어떤 신호가 있고, 내가 끌리는 그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되려고 끌리는 건지, 혹은 그냥 단순하게 끌려서 그렇게 되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냥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교감하는 그런 초음파 소리처럼요, 그 방향을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잊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순서는 좀 꼬이더라도 결국에 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막막하고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면, 나한테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너무 떠안고 있어서 더 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답례로 소원 성취 기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좀 바쁘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바쁘신 분이었다. 근데 이게 주로 또 내가 뭔가 욕심을 내서 바쁜 것도 있지만 내가 완벽주의, 뭔가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어서 또 나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내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카드도 보면 남자가 막 뛰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성을 뜻하거든요. 몸이 바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챙길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도 많고 이거는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희귀한 것들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잖아요. 한정판이라든지 몇 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품은 더 사고 싶어지는 법이고 뭔가 더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게 그냥 마케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약간 그런 정말 갖고 싶다. 저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명품처럼 그 뭔가 남들한테 소유욕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분들 주변에서 이번 분들의 눈길, 애정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팬과 스타의 관계처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한테 조금 특별하게 기억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어떤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그게 되게 소중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냥 고맙네 정도이지만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가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너무 특별하게 기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분들을 좀 그렇게 바라보는 약간 우상화하고 조금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함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도 보면은 킹컵 그리고 여황제 이게 둘 다 좀 이렇게 책임감, 행동의 무게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절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를 좋게 보고 또 나를 믿고 좋아해주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조금 무거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 왕관의 무게 이런 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리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건데 그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좀 내 멋대로 아나무인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굴 수가 없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내 뒤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말했듯이 나한테 예쁨을 받고 싶어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분들이 한 사람만 그중 한 사람만 유독 예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게 차별을 하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바쁘다고 한 게 이번 분들 한 명인데 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그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잘해도 칭찬해주고 못해도 칭찬해주고 꼭 뭐 엄마처럼 대식구 엄마 같은 느낌으로
뭐 고아원 수녀님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좀 이렇게 집단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중심이 되고 축이 된다. 다들 나만 좀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타가 있어야 팬카페가 만들어지고 팬덤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못 살잖아요. 다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근데 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카드의 공통점은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할 때도 이런 말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또 정체성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마르지 않는 그 셈을 가진. 일단 컵 카드도 보면은 이 킹 컵 카드도 되게 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감정이 또 흔들리고 확 그냥 엎어져 버릴 수 있는,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잘 중심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해주고, 그리고 여왕제도 너무, 그리고 여왕제도 이제 내가 너무나 많이 풍요롭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나한테 모여들지만 나는 걔네한테 다 베풀어줘도 고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퍼먹어도 고갈이 나지 않는 식량 창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뭐 사람들을 이끄는 힘, 그리고 그 이끄는 것 자체가 내가 풍요 에너지를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또 이제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팬들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팔로워가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어떤 인지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좀 중요하게 봐볼 만한 것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카드에서도 막 남자가 달리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월드 카드는 다 갖는다는 의미의 카드인데 지금 이제 이번 분들의 삶은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좀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또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렇게 욕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고 나눠줘도 아쉬워하지 않고 또 퍼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막 나 혼자 잘 되려고 잘 살려고 그렇게만 살지 않는다는 건데 그 주면서 남을 나아지게 하면서 내가 또 받는 행복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 이게 조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아까는 막 뛰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카드 보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또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몸이 굉장히 고되죠. 고난이죠. 아까는 뛰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매달려 있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은 그래도 그 일 해야 돼. 나라도 해야 돼. 나 아님 못해. 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좀 거꾸로 되신 분들도 많아 보여요. 밤에 잠 못 자고 일하거나 다들 쉴 때 못 쉬거나 이렇게 조금 하루 24시간 아니라 막 48시간, 36시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길을 모색하고 계신 상태라는 거 오래 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좀 그런 것들도 익히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에 뭐 돈을 빨리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으시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봐보면 나뭇가지 세 가지 나뭇가지 위에 검은 고래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에는 막 꽃 장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색다른 계획들을 짜가는 게
이번 분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완즈 3번, 그리고 컵 3번 이렇게 3의 숫자가 강조가 되는데 이거는 또 파트너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역할이 균형감 있게 딱딱 돌아간다는 뜻. 이번 분들의 일손을 좀 도와서 대신 뭔가를 해주거나 그리고 이번 분들이 원하는 그 역할 혹은 이번 분들이 못하는 그 역할을 딱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인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딱 맞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1대1로 너무 이렇게 가까워지면 거기서 또 괜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맞춰주는 거 어디까지 또 잘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피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건강한 관계, 친하면서도 건강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면서도 이제 일적으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이제 파트너가 생긴다. 근데 그게 그쪽에서 제안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이번 분들 밑에 누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황제 카드도 나왔는데 황제 그 딱 보면 신하들을 거느리잖아요. 그 왕실의 가장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이번 분들에게 펼쳐질 관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다들 존중하면서 이번 분들의 말에 따르고 그 이번 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어쨌건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아가든 뭐 이렇게 역할을 배분받든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이번 분들을 위한 것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 말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 조직원이 이게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공장 기계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시스템, AI,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업 같은 걸 하게 되시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번 분들은 제가 느껴지는 게 좀 보다 화려한 세계 그러니까 뭔가 좀 기득권층, 그 야망의 세계로 좀 흘러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한다,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한다, 마음을 먹으셨다. 근데 이게 막 마냥 진짜 욕망의 항아리, 그냥 돈을 벌 거야, 그냥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어야지만 내 밑에 사람들을 더 챙기고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좀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들은 막 이렇게 욕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셨다? 근데 하도 좀 이상한 왕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왕이 돼버리는 게 낫겠어. 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아까 이렇게 다 갖는다는 월드 카드, 다 갖는다는 의미의 월드 카드는 다 가져야지만 내가 왕권을 잡아야지만 다들 편해지니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대를 맨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정체성은 말하자면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존재예요. 어느 집단에서든 그 무리의 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그 무리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무리의 정체성이 깨지지 않고 뭐 이런다는 건데 그 소리 없이 강하게 아우라를 좀 내뿜고 존재감이 크고 공간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빠지면 어느 집단에서건 뭐 가정에서조차 일이 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읽혀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는 왕이 가져야 하는 좀 냉철함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자리의 무게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더 조금 아픈 마음을 삼키고 냉정하게 굴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떨 땐 또 너무 나쁜 사람, 너무 차가운 사람,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고, 다 가지기 위해서는 잃는 게 일단 필요하다, 잃는 과정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 갖게 된다. 좀 이런 말들도 읽긴 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는 또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안은 다들 나보고 이상하게 매달려 있다. 네가 거꾸로 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나의 시선과 방향이 맞춰질 때까지 난 계속 버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서 다시 정석적으로 바닥에 발을 딛고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은 세상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 매달려 있는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좀 그러니까 아까 왕관의 무게 말했던 것처럼 뭐 리더의 무게감 좀 이런 거겠죠. 누가 알아주냐 그 고생을. 제가 막 엄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집안일 한다고 엄마 마음 누가 알아주냐. 애들 기른다고 쇠 빠지게 한다고 뭘 알아주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대단한 존재라는 거는 다들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번 분들은 원래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했지만 정말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뭐 명예적으로도 정말 나눠줄 수 있게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게끔 좀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얘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볼게요. 이번 분들 사교계에 데뷔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데뷔하는 시기는 배경은 그 황혼이에요.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는 이제 어스름, 여명 그때를 말하잖아요. 여명이 밝아올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이제 교차되는 시기, 밤과 낮이 교차되고 그리고 해와 달이 교차되고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제 새로운 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교계에 데뷔한다는 거 사실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야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의 상황과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안 했던 걸 좀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더 욕심내서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시고 그동안은 안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이제는 손에 넣으려고 하시고 근데 그게 나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보려는 이유가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책임지기 위해서 이번 분들이 더 많이 가지시려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뭔가 계획을 새로 수렴하고 또 내가 가려는 길을 조금 변화를 준다. 내가 가려는 길에. 그동안에 왔던 그 길대로만 쭉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처음 해보는 일임에도 어쩐지 나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을 받거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그 순간에 또 비로소 깨달으실 거라고 해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 소명 같은 것을.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구나. 내가 크게 태어난 것들은 더 많은 사람을 나한테 담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그릇이기 때문이구나. 근데 분명 와보지 않은 것이고 행하지 않은 일인데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 이 여자의 표정이 딱 그거거든요. 나 지금 사교계 처음 데뷔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런 옷 입고 한 것도 처음인데 근데 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지지? 왜 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존재해 온 것 같지? 그러니까 카드는 제가 이번 분들에게 오는 그 느낌,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고 이거를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 보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실 때이니만큼 지금 이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넘버원, 진짜 넘버원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황제, 왕카드를 얘기했고 지금은 사교계에 데뷔하는 예쁜 여자, 어떻게 보면 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킹과 킹,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걸 또 인지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저기 꽃 보이세요? 저 봄이라고 지금 날씨에 맞게 좀 새로 단장을 해봤는데 예쁜가요? 최근에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요. 오늘 리딩한 주제도 그렇지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뵙는 손님들하고 계속 반복돼서 겹쳤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지금 내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든지 어떻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미 모르는 사이에 이루었다. 약간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뭐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나한테 이제 올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미리 눈치채고 갖고 싶다고 느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도 결론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느껴지는 어떤 신호가 있고 내가 끌리는 그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되려고 끌리는 건지 혹은 그냥 단순하게 끌려서 그렇게 되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냥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교감하는 그런 초음파 소리처럼요. 그 방향을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잊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순서는 좀 꼬이더라도 결국에 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막막하고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면 나한테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너무 떠안고 있어서 더 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답례로 소원 성취 기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사모분들 가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이제 뭔가 되게 오랜 안 풀리는 숙제를 붙잡고 골몰하다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벽을 머리를 박으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해냈어 이렇게 좀 벌떡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기간이 지나고 뭔가를 발명해낸다, 완성해낸다 이런 느낌. 뭐 내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이디어 같은 거를 세상에 내보낸다. 방출을 시킨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뭐 논문 통과, 시험 합격, 비자 문제 해결, 해외 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과하고 후련함을 느끼는, 해결이 돼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골머리를 앓고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들에 있어서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진다는 건데, 카드를 보면 심판 카드, 그리고 또 펜타클 3번 카드, 이거는 뭐 법적 문제 같은 것도 의미를 하고요. 약간 나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마음 졸이게 했던 그런 문제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또 점을 보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문제에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때 빼고 광낸다 이런 메시지가 읽히는데, 사람이 한 문제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이제 늙는다 그러죠. 살도 빠지고 이제 볼품 없어지잖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사고 그리고 뭐 피부 관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이죠. 그래서 막 공부 오래 하던 사람이 이제 새 양복 사고 그리고 머리하고 수염 깎고 이러면 완전 이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은 또 이제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고양이가 명부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명부에 이제 글자가 써있죠. 뭘 쓰는 건데, 죽을 사람 이름 쓰는 거죠, 명부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쓰고 공부하고 적고 했던 거, 뭐 서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날 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책들을 다 버리잖아요. 시험을 붙으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내가 엄청 글을 많이 썼다. 이제 근데 합격을 했다. 추구한 게 붙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되듯이. 그러면 이제 그럼 그걸 묶어서 이제 책으로 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의 서류들에 또 서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조금 정리가 되고 새롭게 리뉴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때 빼고 강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완전히 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마음가짐만 변한다기보다는요, 내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깨 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가족에 대한 것들에 가까운 사람들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세 번째 카드 보시면은 컵 10번 두 사람이 되게 행복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동업관계, 협업관계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준 사람, 가족, 연인, 친구, 내 고생을 함께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고생 끝이고 여기 우리 집이야, 혹은 여기 우리 땅이야, 혹은 여기 우리 사업장이야, 내 사무실이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자랑하는 느낌? 우리 성공했어, 이만큼 왔어,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느낌? 그래서 가족과 이제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덕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시거나 부양하거나 뭐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진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자랑스럽겠다. 뭔가 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어떤 상품 판매로 큰 수확을 거두시거나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발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왜 하냐, 되겠냐 라고 일단 딴지를 거는 시선도 많죠. 근데 하고 나면 이제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진짜 잘 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 건데, 여기서의 그 대박운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사모분들은 이제 내가 해냈다는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했는데 다음 걸 뭘 못하겠냐 라면서 또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컵 10번 카드가 평화? 평화 중에서도,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그리고 무언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행복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바라는 그런 모습의 평화여서요. 그래서 사람분들이 가장 원했던 게 또, 그냥 그렇게 안온한 일상? 그런 사소한 일상을 지켜가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계속 이어가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추상적이지만 아주 사소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일을 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들, 단순한 문제, 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복잡한 문제에 매달리셨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모분들 약간 좀 그 개천에서 난 용 이런 느낌도 있네요.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자꾸만 얘기가 되는 거를 봐서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바로 소드 4번 뭔가 휴식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진짜 좀 많이 못 쉬면서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모분들의 이 못 쉬는 거는 약간 정신적인 그 피곤함이 더 크거든요. 이제 정신이 피곤하니까 몸도 피곤한 거겠지만 그냥 몸만 막 굴린다는 느낌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 그러니까 쉴 시간에도 뭔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속 머리 돌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기계가 꺼지질 않았다. 그래서 폭주기관차 마냥 하나 끝나면 다음 것도 하나 하고 그리고 뭔가 실패하면 또 바로 수정해서 계획 새로 짜고 이런 기계 같았는데 이제 본인한테 좀 여유를 만들어줄 그런 심적인 안정감이 좀 앞으로는 드디어 생기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가장 기적 같은 일 같아요. 사모분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한테 있어 휴식은 그니까 자면서 기절해 있는 시간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머리가 미친 듯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물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잘 되지가 않는 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 좀 안주하고 나도 좀 손 놓고 지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좀 나도 여유 찾고 좀 놀러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서 읽혀져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라든지 굳이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 가게가 굴러간다는 건데 근데 이제 사업분들의 성향상 그렇게 조금 쉬면서도 아예 또 놓아버리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쨌건 큰 걸 바라고 내 목표는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순전히 사모분들의 욕심인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미 안정적인 상황은 구축이 되는 거여서요. 이제 사모분들도 막 그렇게 목매달아서 안달복달 하면서 그러지는 않으시는 그러니까 이전만큼 그렇게 바쁘게 미친 듯이 막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막 아등바등 애를 쓴다기보다는 지켜가는 흐름이신데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보다 불린다라고 말해야겠죠? 금전의 비유를 하자면. 그걸 지금 완즈 7번 또 펜타클 7번 이렇게 7, 7 반복해서 뜨기도 했는데 7 자체가 이제 럭키잖아요. 행운의 의미가 있지만 펜타클 7번 이거는 또 7에서 3만 더하면 10인데 그 세 가지를 더 내가 가지려고 구상을 하면서도 7을 잘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이제 본인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더 얻어볼 수 없을까?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없을까? 이렇게 조금 머리를 또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넘기 어려운 허들을 넘어본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모분들 스스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번 것도 넘어봤는데 이만한 것도 넘어봤는데 다음 거를 뭘 못 넘겠냐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패기 있다, 배짱 있다 하고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모분들을 롤모델, 멘토 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출발선이 다르고 저 사람은 애초에 재능을 가져서 저렇게 된 거다 라고 상대적 박탈감 느낄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느껴지는 건 사람분들이 이런 말 되게 싫어하시면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 때문에 잘 된 거다? 운 좋다? 같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노력했다고, 난 노력해서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좀 싫어하셨을 수 있는데 어쩌면은 사실 그 말이 반은 맞겠다라는 거를 또 점점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힘이, 지켜보는 존재가 정말로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내 미래는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내가 은연중에 느끼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분들이 이렇게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던 그 이상에 닿는 그것에 관해서도 사람들에게 전파할 점이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의식성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에 또 다다른, 그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에 다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과정으로 이런 스텝을 밟아오면서 큰 사람이고, 그래서 다들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강연대에 서고 확성기를 틀듯이 사람들한테 많이 지식을 넣어주고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계화된 획일적인 그런 구조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서, 삶의 방식을 구축해서 뭔가 어떤 이상향에 다다르고 싶으신 분들이, 사모분들을 정말 많이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메시아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런 키워드도 함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봤어. 내가 어떻게 그런 계시를 받고 영적인 각성을 해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나는 3인칭으로 이미 다 느끼고 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어.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같아. 그러려고 나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으시고서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뻗어 나가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사모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사모분들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이제 콘텐츠에 가깝고 그 모든 게 다 화폐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꼭 이제 유형의 뭔가 손으로 만져지는 상품 파는 거 아니어도 사모분들이 무형의 것들로도 충분히 많이 일을 키우시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롤모델 삼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모분들의 따져보면 클론이죠. 3번의 클론, 그러니까 3번의 복제, 제2의 3번, 제3의 3번 이런 식으로 3번 뒤를 따라서 3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없어도 사모분들의 그 킹덤이라고 해야 될까? 사모분들의 그 울타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볼게요. 이거 완전 제가 말했던 그 방금 말한 얘기 그대로 나왔다. 조언 카드가. 구도자의 초상화라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성장하고 변해본 사람, 그걸 그대로 따르는, 초상으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스스로 탐구하고 어떤 영적 성찰을 이루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이런 걸 겪은 건 분명 이유가 있고 이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전파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뭔가 조금 더 멀리 넓게 뻗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전설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빛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을 등불로 불 밝혀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말 그 반짝반짝한 빛 자체의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선구자가 그거잖아요. 먼저 본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막 이렇게 선조들 초상화 그리고 숭배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요. 역사에 남은 그런 장군들 초상화가 있고 거기에 또 묵념하고 하는 것처럼요. 사원분들의 초상이 그려진다는 거, 남는다는 거, 이거 정말 좀 상징적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헤맨 거, 내가 느낀 거는 전부 다 내 자산이 된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가르쳐라. 그리고 최대한 넓게 전파시켜라.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라. 살아있는 본이 되어라. 막 이런 말들 해주고 있어요. 사람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어려운 일 하신다, 하기 어려운 일 한 사람이다, 대단하시다 이런 말 했지만 하게 되신다고 되게 지금 좋은 카드에서 전해지는 말도 너무 숭고해서요. 진짜 큰일 하시는 분들인가? 하실 분들인가? 그런 생각 드는데 여기 카드에 뭐 모험적인 거, 개방적인 삶, 조금 더 도전적인 삶 이런 키워드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뭐 강연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 근데 보통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는 내가 안 좋은 일 겪었던 것도 결국에 다 지금의 나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재료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막 흑역사라 그러고 안 좋은 일 같은 거 뭔가 싫었던 기억도 막 지우려 그러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실수했지 그렇게 탓하게 되는데 사업분들은 사실 탓하게 될 만한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지나온 시간들 전부 다 그냥 다 귀한 시간들인 거거든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하든 글로 쓰든 그러니까 책 같은 걸 쓰시든 사모분들을 좀 더 알리고 사모분들한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저기 꽃 보이세요? 저 봄이라고 지금 날씨에 맞게 좀 새로 단장을 해봤는데 예쁜가요? 최근에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요. 오늘 리딩한 주제도 그렇지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뵙는 손님들하고 계속 반복돼서 겹쳤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지금 내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든지 어떻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미 모르는 사이에 이루었다. 약간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뭐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나한테 이제 올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미리 눈치채고 갖고 싶다고 느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도 결론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느껴지는 어떤 신호가 있고 내가 끌리는 그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되려고 끌리는 건지 혹은 그냥 단순하게 끌려서 그렇게 되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냥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교감하는 그런 초음파 소리처럼요. 이렇게 그 방향을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잊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순서는 좀 꼬이더라도 결국에 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막막하고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면 나한테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너무 떠안고 있어서 더 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답례로 소원 성취 기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